그러니까 뭐야? 길을 떠나기가 망설여져요. 근데 길을 떠나려고 딱 했는데 앞에 개가 늑대처럼 온몸에 문신을 막 이렇게 조폭 같은 사람이 막 우고우고 해.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야 돼. 밤인데 용기가 안 나죠. 근데 다시 들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모호하고 되게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다시 들어가면 죽는다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 지금 다시 되돌아가도 죽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탑 카드가 감옥에 갇혔으면 죽는 건데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갑자기 해방이 됐어도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본인의 의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라는 거죠. 즉 결혼은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해보고 후회해라. 왜 안 해보면 미련이 남아서 그거를 누가 그러더라고? 미련 비용이라고. 안 해봐서 너무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비용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일단 해보고 경험해보고, 근데 그 길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아니죠. 나 그 물뽕인가 뭐 마약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면 해보는 게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호하다면. 뭔가 유학을 가고 싶고 근데 유학 가서 내가 배울 건 별로 없는데 일단 한번 가서 한번 보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적금만 깨먹는 거죠. 그런 거는 확실한 게 결정돼 있으면 안 하는 거지만 모호해. 그러면 실행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달카드에는 녹아져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 19번 태양카드. 자, 태양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이 빛나게 떴어. 그래서 만사형통 이런 키워드를 써요. 자, 만사형통.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림에서도 자 태양이 비추고 따뜻하게 비추고, 자 담벼락이 바람을 막아주고, 자 어린아이지만 커다란 하얀 말과 커다란 붉은 깃발이 흩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나를 따뜻하게 비추는데 당연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해바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즉 나를 추종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팬, 이런 거죠. 즉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면 잘 되겠죠. 가서 다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승리가 그래서 홀딱 망했죠.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팬덤이 있으니까 뭘 해도 잘 돼요. 비싸도 잘 되고요. 뭘 해도 잘 됐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돼요? 불법적인 일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하얀색 말은, 흰색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붉은색 깃발은 뭐예요? 열정의 활력, 행동, 뭔가 움직임과 관련된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너무나 좋죠. 그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사형통인데, 자, 이 카드에서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예요. 이거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순수해, 맑고 깨끗해,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애잖아? 철부지. 너무 철이 없어. 이거예요. 자, 이 아이가 타고 있는 말을 타도 너무 좋겠다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한 2살, 3살 정도밖에 안 보이죠? 이런 아이 혼자서 이렇게 말 태울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자기보다 엄청난 그 큰 깃발을 들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을 다룰 수 있을까? 이 깃발을 제대로 쟤한테 맞는 거야?
그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좋지만 그 상황에서 얘가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지금 태양이 비추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따뜻하고. 근데 너무 태양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옷을 입고 괜찮냐고 나왔는데 길 가다 보니까 막 먼지가 이렇게 묻을 때 집에서 분명히 없어지는데, 또는 여러분들 화장하고 너무 예뻐하고 딱 나왔는데 쇼윈도를 딱 보니까 이거 무슨 가부키? 이렇게 떡칠이 돼 있거나 입술도 빨갛게 예뻐 그랬는데 무슨 친구가 무슨 쥐잡아 먹었니? 그런 얘기 했을 때 뭐냐면 소위 조명방이라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형광등 이런 조명에서 너무 예쁘고 화사해. 근데 바깥에 태양빛을 딱 보면 어때? 너무 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즉 벌거벗고 있는 모습, 즉 태양빛에 모든 게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소위 말해서 탈탈 털려요. 요즘에 청문회 기간이라서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청문회 전까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가 청문회만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들이 없어. 그런 범죄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청문회만 안 가서도 항상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청문회만 가면 얼마나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는지 탈탈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는 모든 걸 탈탈 털어도 나 먼지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고요. 거기 통과하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승승장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싶거나 감추고 있는 게 사람들이 다 드러나면 최악의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 태양카드는 내가 꼬리끼겠고 좋으면 너무 좋고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의미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반에서 꼴등 하는데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이 카드 나왔어요. 만성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대학에 합격할 거예요. 할 수 있으신 분. 왜 점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부정적으로 아이가 너무 철이 없네요. 너무 미숙해요 공부에. 또는 실력이 뽀록나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타로를 보는 경우보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타로를 봐요. 그런 사람한테 무조건 다 잘 될 거예요. 만사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희망을 줘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상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라. 무조건 잘 됐어. 그러면 뭐 중학교도 나면 죽었으니까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로를 어떻게 활용하지는 각자의 목이에요. 제가 점처럼 보지 말라는 이유는 스스로를 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상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 다르고 상대방 다르고 누가 봐도 얘는 대학을 못 가.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합격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은 정신 명칭은 심판이에요. 자,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을 받아라 해서 금덩이를 던져주진 않죠. 즉 심판의 의미에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기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무죄잖아요. 제일 좋은 게 본선이에요. 대부분은 벌을 받는 거예요. 즉 심판의 의미는 죽다의 의미가 있어요. 벌을 받아라, 안 좋아져, 이런 의미가 심판에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렇게 관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체가 살아나는, 즉 부활이죠. 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다요. 다시 살아나는 거. 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죽어야지만 살아나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의미가 아까처럼 난 행복해 하는 사람이 이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벌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즉 안 좋아질 거야. 나쁜 카드로 작용이 되죠. 근데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미 벌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고비가 있을 거니까 조심해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활하실 수 있어요. 이 고비만 잘 견디면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카드, 너무 나쁜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죽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요. 얼마나 좋은 나팔이에요. 죽은 사람도 깨우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여기 아마 그림에 한 6명 정도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딸려 6명만은 아니겠죠. 이 그림에 안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 중에 나 왜 살려서 하는 사람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를 해요. 독도는 일본 땅 그래도 5%는 맞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있대요. 그것도 그 사람 주관이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살려놨더니 나 왜 살렸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억지로 살렸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지로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한 11시 들어와서 씻고 잠자리 딱 들었어. 근데 전화가 띄고 와요. 나 사장인데 너희 집 앞에 잠깐 나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할까? 저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내일 얘기하죠. 근데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사장이 전화해서 집 앞인데 나와서 얘기 좀 할까? 저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얘기해. 그럼 사장이 다음날 와서 너는 참 예뻐 이럴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갑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 생활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장이 나를 불렀어. 이건 남녀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뭔가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사장이 나랑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그만큼 생각을 하네? 나를 좀 중요하게 쓰려나? 뭔가 기회가 되려나?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 그 사장이 불렀을 때 나가면 나한테 조금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악용하는 사장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걸 특히 여성들한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압이든 이러한 어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꼭 이러한 사장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똑같아요. 잠자려고 했는데 전화를 와. 야, 간만에 너네 집 앞에 나와서 맥주 한잔 할래? 했는데 야, 나 잠자리 들었어. 다음에 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잠자리 들니까 이번에도 못 나가. 한 3번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전화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쟤는 원래 저런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억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살려낼 수도 있다는 거죠. 호출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호출이 나한테는 나는 너무 하기 싫지만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나 싫지만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의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죽다 살다와 좋은 소식 이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연애운 물어봤어요. 지금 연애 중이라면 애인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혼자라면 부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만나는 거. 지금 연애 중이면 나쁜 카드가 되고요.
지금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라고 꼭 연애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솔로보다는 연애라는 게 더 좋다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다 이제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가 21번 3개의 카드예요. 이제 마지막 카드가 왔어요. 자, 마지막 카드니까 기본적으로 완성, 끝났어.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자, 완성. 우리가 13번 죽은 카드는 종결이라고 그랬어요. 끝. 자, 그래서 그건 끝이기 때문에 좋게 끝났는지 나쁘게 끝났는지 몰라. 일단 끝났어. 끝나면 새로운 게 시작이 돼요. 자, 여기는 완성이에요. 완성의 의미는 좋게 끝났어의 의미가 녹아져 있죠. 그러면 끝났으면 그게 끝인가요? 항상 다시 시작의 의미가 항상 붙어 있죠. 무언가를 잘 마무리했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 그럼 끝나나요? 또 다른 프로젝트의 시작 등 뭔가를 사면 어떻게 돼요? 꼭 유지 관리를 해야죠.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다시 시작.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죽음이라 생각을 하고 여자의 죽음은 세계 완성으로 또 다른 세상이 열렸어. 그런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작으로. 그래서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면 좀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거를 새로운 세계, 내가 또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를 인식을 한다면 서로 간에 맞춰가는데 누군가 한 명은 결혼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 잡은 물고기가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계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한글하고 영어의 어감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세계 그러면 그 세계? 그렇지만 월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분들도 롯데월드, 주라기 월드 이런 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넓다, 새롭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장의 의미와 여행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어떤 여행. 그러니까 여행의 끝이죠. 여행이 끝나면 뭐예요? 여행의 새로운 시작 또는 일상의 새로운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끝과 시작은 붙어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유래설 같기도 해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월계수로 되어 있는 타원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자궁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을 했을 때 그냥 탄생을 하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죠. 너무 일찍 나오거나 너무 늦게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 새로움의 탄생이 되고요. 자, 이 안에 여인이 춤추고 있는 모델에서 키워드는 예술을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4개의 이렇게 상징들은 우리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 나와 있는 상징하고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거기에는 뭔가 스케치처럼 되어 있어서 책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중간 단계.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전환점, 반환점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의미고요. 여기는 굉장히 정밀 묘사처럼 디테일하게 잘 그려놨어요. 다 완성은 된 단계, 성장이 끝난 단계. 그런데 인간은 항상 완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미완성의 단계에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은 내가 짱이었다가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짱이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새내기로. 저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취업이라는, 그래서 취업하면 다 될 것 같았어.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결혼이 남았잖아요. 요즘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결혼하면 끝나나요? 아이를 낳아야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의 단계로 가는 거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성장이 덜 된 거고요.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으면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돼야 뭔가 완성의 단계가 오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100세, 120세 이렇게 돼가지고 대부분 일은 60대 은퇴를 하는데 남은 40년에서 60년은 정말로 뭐하고 살지? 이런 게 돼요. 그래서 더더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에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애 낳기 가장 딱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희 때가 베이비 붐 세대라 막 67, 8, 90, 네. 70년, 71, 70년 이때 엄청나게 뻘적으로 아이가 많았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지금 50대에 들어갔어요. 그럼 10년 후면 어떻게 돼요? 다 은퇴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위에서 잡고 있는 시기에서 다 물갈이가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30, 40대는 어떠냐면 위에 5, 60대가 꽉 잡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50대가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왜? 성장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우리 세대가 꽉 모든 걸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30, 40대가 샌드위치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일본처럼 일자리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기 딱 좋은 시기죠. 그리고 굉장히 복지정책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메이저 카드 22장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장의 숫자, 명칭, 그림의 모습은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A자를 써놓으면 저거는 A야. 그러니까 12번을 그려봐 그러면 12번은 매달린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네. 이 정도는 스케치가 돼야죠, 머릿속에. 그래야 알파벳을 외운 거예요. 알파벳을 모르면서 단어를 외우려고 하고 단어가 안 외워지니 문장을 해석하려는데 해석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림, 명칭 이거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이게 첫 번째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을 다 배웠으니까 제가 첫 시간에는 카드를 뽑을 때 3장을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다 모르기 때문에 한 장을 뽑으나 10장을 뽑으나 다 모르는 카드라서 기본 카드 3장을 뽑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메이저 카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카드를 사용하세요. 메이저 카드 22장만 가지고 원카드에서는 78장을 다 쓰게 되면 마이너가 나오면 마이너는 뜻이 되게 이렇게 함축돼 있어서 너무 편협해져요. 큰 그림이 안 보여지고요. 메이저 카드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서 메이저 카드만 딱 뽑으면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볼 때 한 8, 9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상담했을 때 메이저 카드만 뽑아주고 싶어. 한 장만 뽑아주고 싶어. 그런데 실제는 잘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짧아 얘기가. 그래서 돈 받기가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로를 보러 가실 때 한 장만 딱 뽑고 가라고 하면 이거 나간 건데 이거 돈을 줬는데 카드만 딱 한 장 뽑으래? 그렇잖아요. 질문자 입장에서는 타로를 본다고 하면 카드를 막 한 20장씩 뽑아서 막 얘기해 주는 거를 기대하고 가요. 근데 딱 한 장 뽑고 가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장난하나? 그래서 실전에서는 원카드를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메이저 먼저 하나 뽑아 크게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뽑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양한 배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배우면 자기한테 잘 맞는 배열법을 찾아요. 또는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미술을 배우면 처음엔 보고 그려요. 근데 그게 뛰어넘어지면 자기만의 어떤 기법이나 자기만의 창작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완벽하게 됐을 때 거기서 안주해버리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안 되지만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저건 따라하는 거니까 저건 안 돼. 나만의 세계를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남들이 하는 거 그래서 책을 보기도 하고 책이라는 게 여기가 무조건 옳은 말만 적은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의 시선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잘못됐어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이거를 했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했지? 당신은 그렇게 보지만 난 그래도 이해는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 이렇게 됐을 때 자기만의 타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할 때 이제 당분간은 원카드만 연습을 하세요. 매자 카드. 그럼 셔플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뽑고 다음에 또 뽑을 때도 다시 셔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한 매자 번 할 때만. 네. 무조건 질문 한 번에 뽑고 나서 다 섞고 다시 섞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한 번 다 섞어놨으면 굳이 이렇게 화투 속도를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섞어도 처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화투 섞듯이 완벽하게 섞으라고 한 거고 한 번 섞여져 있으면 굳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섞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몇 번만 섞어줘도 이것도 나중에 요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다 보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살에 보면 20번 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뭐냐? 그게 꼭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도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뭔가 이거는 특별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제가 왼손으로 뽑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집중을 해요. 오른손보다 왼손으로 뽑으면 뭔가 더 정확하게까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전화 상담할 때 제가 카드 뽑는데 그렇지 않은 상담은 카드가 없으니까 제가 카드를 대신 뽑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본인이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로를 했을 때 꼭 돈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타로를 봤는데 한 번 봤는데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비중 안 줄 수가 있나요? 1000원짜리야. 그러면 그거 1000원짜리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이걸 팔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1000원짜리를 보고 그거로 따를 사람이 어딨어요? 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상담을 했어. 그러면 의식을 하겠죠. 그래서 타로를 할 때 돈을 받으라는 이유가 어쨌든 점은 아니지만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1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짜리 일을 한 거고요.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짜리 가치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전문 걸어갈 때 전쟁이 있어요. 알아서 줘.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주면 기분 좋아서 막 20만원, 30만원 주고요. 나쁜 얘기하면 막 3만원, 5만원 줄 때 막 미친 듯이 막 이래요. 가치를 부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부여하면 그만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그 강의 받는 분 중에 종이 공예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이로 이렇게 꽃 같은 거 만들고 난초 만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코엑스에서 전시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종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시를 하니까 판매도 가능한데 보통 좀 큰 작품은 한 60만원, 조그만 게 보통 한 20만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건 그냥 종이네라고 생각하면
20만 원, 100만 원 주고 못 사요. 그때 그거를 만들었던 그 그러니까 질감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와 정밀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술 가치나 어떤 작품으로 인정을 하면 그 많은 가치를 투자하는 순간 그 많은 게 되는 거고요. 저거 그냥 종인데 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거는 10,000원짜리도 안 돼요. 저거 재료비 10,000원 들었을까? 많이 들어 2만 원인데 와 저걸 100만 원 받아? 정말 웃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타로를 하실 때 똑같아요. 그냥 해주면 안 돼요? 그냥 공짜로 똑같은 입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 안 되는데 그러면 욕해요. 더럽게 치세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 뭐 그렇게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짜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받아야지만 그 받는 사람이 그거를 가치를 부여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상담한 내용을 따르려고 해요. 그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개가 짖은 거예요. 왜? 가치가 없는 얘기잖아요. 왜 가치를 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타로할 때 최소한 처음부터 돈을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돈을 못 받아요. 그냥 무료를 해가고요. 나중에 욕만 뒤지게 먹어요. 왜? 잘 맞으면 지가 잘난 거고요. 안 맞잖아요? 너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요. 돈도 안 주면서. 그리고 안 해주면 다 받았어요. 안 해주면 욕하고 가족들한테. 안 해주면 욕하고 더러워. 내가 또 보나 봐라 이래요. 그래서 꼭 돈을 받으세요. 자, 다들 유세 본 지도 많은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